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. 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빡센바이오라고 하더라고요. 박셀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코드 32399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, 전일 어떻게 보면 좀 단기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이슈가 떴어요. 이슈가 뜨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 측에서 나오는 해명 글을 좀 같이 봤는데, 뭐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좀 더 보완해라, 약간 요런 느낌인데, 시장에서는 그걸 좀 크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시가가 거의 마이너스 3% 시작했고 종가를 마이너스 11%까지 맞춰놓고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박스루킨 15 품목 허가에 대해서 검역본부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. 그래서 박셀바이오 측은 추가 제출 요청을 받았고, 이거는 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뭐 그런 단계에서 뭐 그 해당 지적사항이 아니라 위탁 생산에 대해서 뭐 기준이 되는지, 과연 해외로 수출했을 때 해외 표준이랑 잘 맞는지,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재요청을 한 건데, 어쨌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거 이제 박셀바이오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, 총 4개의 파이프라인, 그러니까 4개의 좀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? 4개의 모멘텀이 있는데, 이 어느 것도 사실 이제 박스루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부 임상 그 허가 관련해서 이제 거의 이제 다 나왔다, 그러니까 나올 기한이 임박했다라는 이슈만 나왔었고, 그 외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, 회사 측에서도 당장 올해는 뭔가 이렇게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마 좀 없을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 나갈 것이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잘 믿고 지켜봐 주셔라 라는 게 사실 우리가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서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였습니다. 사실 전부였는데,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거래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면서 만들어 줬을 때, 주가 상승을 좀 탄력적으로 보여줬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면, 사실 이 신규 상장주 테마라는 게, 신규 상장주 관련,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로 묶여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시장이 모멘텀이 좀 없거나, 아니면 잘 가던 섹터, 잘 가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좀 재료가 소멸하거나 좀 둔화됐을 때, 신규 상장주라든지 뭐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이 박셀바이오가 반등을 해준 흐름은, 물론 이 박셀바이오 모멘텀도 뭐 향후에 성공이 되거나 시판이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만, 당장은 신규 상장 테마로서 시장에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줬고,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반등해주는 흐름이었어요. 코스피만 봐도 이틀 연속 좀 상승한 흐름이었고, 강하게 밀렸을 때, 강하게 2월 24일날 뭐 마이너스 2.5%, 지수가 마이너스 2% 넘게 밀렸으니까 24일이거든요 이날이.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강하게 올랐을 때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하게 빠졌을 때 박셀바이오가 신규 상장 테마의 대장주로 좀 움직였었고, 이틀 연속 빠진 걸 보면은 지수는 반대로 이틀 연속 올라간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. 때문에 뭔가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부분이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으시니까,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24일날 거의 3% 가까이 밀렸을 때 박셀바이오는 상한가에 들어갔고, 이틀 연속으로 지수가 반등할 때 박셀바이오는 반대로 이틀 연속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보는 뷰는, 이게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돈이 오갈 곳이 없으니 신규 상장주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인다 라는 부분에 오늘도 역시 좀 더 무게를 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. 박스루킨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 알아서 준비를 해서 낼 거예요. 해명을.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수가 빠져야 박셀바이오가
그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지수 역행하는 흐름, 지수 반등하니 빠지는 흐름,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규 상장주 테마들이 움직였던 거는 시장이 좀 변동성을 강하고 방향을 못 잡았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근거로 해서 이틀 동안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오갈 곳이 좀 어떻게 보면 정해졌죠.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섹터도 어느 정도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에 보였을 것이고요. 그래서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게 제 이제 조금 이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지금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.92% 올라갔고, 홍콩 항생은 2.7%, 상해 종합은 1.9%까지 지수가 반등을 해줬어요. 글로벌 증시가.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상방으로 고개를 좀 돌렸고, 제한된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땐 이 해명이 빨리 일어나면은 조금 단기 바닥을 잡겠지만, 만약에 해명이 늦어지고 지수가 상방으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신규 상장주들은 또 하락세를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, 1월 이후로 사실 1월 이후로 박셀바이오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 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이 1월 이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고, 자동차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2020년을 굉장히 좋게 움직였었던 바이오주들이 좀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 때문에 제가 이 박셀바이오가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, 박셀바이오의 면역 항암을 보고 내가 정말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뭐 따로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,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다. 다만 바이오가 약세인 흐름인 건 맞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바이오 종목들을 꾸준히 끌고 가면서 시간 투자를 할 것인지, 아니면 다른 섹터로 돈이 쏠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섹터에서 내가 또 회전을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더 모아가거나 하는 전략이 있으니, 요거는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니 그 부분을 또 차선책도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부분을, 사실 박셀바이오를 찍은 지 한 몇 주 됐지만 기존의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찍을 때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,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러면 내가 시장이 빠지는 걸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올해 지금 3월인데 1분기인데 2, 3, 4분기에 박셀바이오가 가시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걸 계속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되는지는 역시 저는 뭐 강요드릴 생각은 없고,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박스루킨 있는 것들은 박스루킨이라든지 뭐 NK라든지 뭐 키메릭 항원 치료제 하고 있는 것들은 박셀바이오가 하겠죠. 계속 특례 상장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겠죠. 하던 것 대신에 그게 시장에서 주목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내가 그 시간 동안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, 아니면 그 시간을 기다리되 뭐 비중을 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유 현금을 통해서 다른 섹터에서 내가 들락날락하면서 뭐 매매를 할 것인지, 그 부분은 한번 꼭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회사에서는 빨리 이 박스루킨 관련해서 검역본부에서 요청한 것을 하루 빨리 발표를 해줘야 투심은,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정적인 투심이 좀 줄어들 수 있고,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박셀바이오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, 물론 뭐 실적, 뭐 시총 대비해서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 줄 것인지는 어떻게든 되던 간에 시장이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오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정리해드리면, 그러니까 회사에서 빨리 해명을 소명 자료를 내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충격이 완화된 상황에서 박셀바이오가 어디서 하방 경직을 보이는지가 최우선이지 않나,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밀려야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길 기다려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시장이랑 상관없이 좀 좋은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건지, 그거는 역시 좀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.
그래서 박셀바이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,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.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요,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시면은 뭐 장중 혹은 저녁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링크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, 뭐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주식 교육 자료들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친구 추가 누르시고 아이디로 추가 클릭 누르시고 HBTV 천사 검색하신 다음에 나오는 계정을 친추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꼭 보내주셔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.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,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무료 회원이라든지 VIP 회원님이라든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 매매 결산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. 쇼박스랑 현대 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에 저번 주 말미에 저희가 단기 스윙으로 편입을 했고, 어제 현대 비엔지 스틸이 급등하면서 수익 청산을 했고, 오늘 같은 경우는 쇼박스가 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수익 청산을 완료했습니다.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, 아니면 실적이 가시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저평가 구간에서 모아가서 뭐 많게는 3자리 적게는 2자리 이상 수익을 기록하기 위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멘텀에 같이 투자를 한다, 좀 중장기 투자랑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허브경제TV 아주 잘 맞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저희 VIP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너네 그 허브경제TV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여쭤봐 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또 방향을 인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시고, 혹여나 VIP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내일 박셀바이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